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 뉴스 네트워크 전국구에서 이렇게 많은 방송으로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시청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저번 주 영상에서는 미성년 오피방, 엠번방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기획 취재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미성년자들의 성매매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부쩍이나 이 각박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서 갑자기 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저희들이 전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 가지 참담한 소식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죠. 그 중에서도 6.25 전쟁 영웅이라고 많이 일컫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용어를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백선엽 장군, 고 백선엽 장군은 10일 별세했습니다. 이 장군의 현충원 안장 관련으로 여론이 많이 뜨겁습니다. 이 사안으로 우리 더 좋은 정책연구원 이사장님이신 우리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 사건 또 논의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들어가기 전에 계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코로나 계절 인사. 너무 따가우니까. 지금 장맛비가 이렇게 계속 장맛비. 그거나 특히 이제 광주 지역에 이제 코로나가 좀 확산일로 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건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모두가 지금 지친 대로 좀 거리두기, 마음은 가까이 하더라도 이런 일이 좀 일상화됐으면 좋겠다. 꼭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워낙 국민들께서 제가 식당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잘 지키고 계신다. 그런데 식당의 자영업자분들께서는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대요. 이 부분은 만약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너무나 뜻밖의 질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 너무 어렵습니다. 다 우리 가족이고 친척이고 다 그러는데. 그렇죠. 사실상 이제 식당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모든 삶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그 IF 이전 때보다 더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제 국가에서 이제 추경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뒷받침이 더 필요해 보인다. 당분간 이 코로나가 수그러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지원책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그러죠. 자영업자 그분들도 국가 방침에는 당연히 협조하는데 일단 생계가 막막하다 보니까 식당에 들리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아무튼 그런 그 위험의 메시지, 안전재택에 대한 메시지는 잘 따르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것은 사실 국가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처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들었고요. 우리 가족이고 친지이고 사실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우리도 다 편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이클이니까. 그래서 애매한 질문인데 아무튼 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 평소에 우리 더 좋은 정책연구원이 김범태 이사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가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설린학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설린학원. 야구. 그렇죠. 야구와 명문고등학교였죠. 정말 유명하죠. 설린상고. 설린상고. 설린학원 그러면. 설린학원. 이번 오늘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백선엽 장군하고 동생 백인엽 씨가 있습니다. 그 이름자를 따라서 설린학원이었습니다. 선인이네요. 선인. 그렇죠. 선인. 근데 이제 더 하나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기가 막히네. 것이 인천대학이 있습니다. 인천 시립대 옛날에 지금은 국립대로 됐죠. 바로 그 대학을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인엽 씨는 그럼 기업인입니까? 그렇죠. 기업인? 어쨌든 그 형제간이 그런 이제 사학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시에
시파를 했다가 국립화로 된. 또 어찌 보면 그런 것 저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데 시청자 여러분 잘 좀 들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나오지 않는 뉴스네요. 전혀 언론에서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죠. 설린부터 지금 따가운데요. 그렇습니다. 예. 설린 상고부터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설립자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인천대학교까지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천대학이 지금에 와서는 어쨌든 국립화가 됐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을 갔지만 그 안에 그 사람들이 학교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랬죠. 하고 인천 시립 때는 예.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교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좋지 않고 불법적인 것이 드러나서 국립대로 전환이 됐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도로 앞에서 지금 도입을 해주셨습니다. 예. 뭐 좀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물론 이제 6.25 전쟁 과정에서는 뭐 아까 사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전쟁 영웅은 하고 계시는데 예. 방송에서 나온 어떤 한 개인을 예. 평가하기 굉장히 쉽지 않지만 예. 어떻든 그분이 전쟁 기간 중에도 전쟁에 대한 공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많은 선량한 백성들을 예. 민중들을 예. 해친 그런 전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리산의 그 빨치산 전투부터 해가지고 톱을 하는데 공도 있지만 예. 그 공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일단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국민들을 해쳤다라고 하는 것이 예. 직접적인 정말 예. 뻔하지 않고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뭐 그런 자료도 그런 찾아볼 수 기록이 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어디에 예. 있습니까요? 국민들을 해쳤다는 기록. 이미 이제 이 내용들이 예. 사실상 전에 이제 다음 질문에도 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반비동 행위 진상조사위원회 그 조사 과정에서 예. 6.25 전쟁 중에 어떤 양민 학살 문제가 사실상 전쟁 중에는 그때 적으로 간주됐던 북한군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쟁 걸림돌이 됐던 민중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마사님 당연히 죄송합니다. 그냥 그 우문입니다. 그 당연히 군대 갔다 오셨죠? 육군 명령 출신. 육군 알면서도 지금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걸림돌이 되는 국민들이 걸림돌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어떻게 좀 쇼크인데요. 국민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까? 전쟁 중에?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사실상 우리가 예. 그 베트남전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우리 국군들이 가서 참 열심히 전쟁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예. 선량한 국민들을 그랬죠. 국민들을 막 죽였던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예. 그런 형태입니다. 어찌 보면. 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적어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죠. 그러면 2005년에 노무현 정권 때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네요. 그렇죠.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예, 하는데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여러 명 중에 지금 고 백선엽 장군이 지금 속해 있었고 그 규명을 할 때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그 반민족 행위, 민족에게 반하는 행위가 리포트로 뭐 몇 페이지 정도는 나왔다는데요. 근거로.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 때는 이제 이미 이분이 반도 특설대라고 하는 일본이 만주에 세운 계례 정부잖아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계례 정부 하에서 반도 특설대를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 이분 계급이 중위였습니다. 중위.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독립군들 많이 이제 토벌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도 이미 시인을 한 부분입니다. 고 백선엽 장군이 시인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뭐 자료가 다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러나 뭐 사과 그것을 시인을 했으면서도 네.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시인했다. 사과. 지금 이제 현충원 안장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건 그러면은 새로운 접근이 이건 필요한데요. 여권에서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안장 여부에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네. 우리 헌법 전문에 3.1운동 네.
3.1 운동에 의해서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현 정부가 됐든 해방 이후 이 정부, 수립 이후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일각에서, 그 정신. 일각에서 우리나라는 아니다. 1948년 이후 건국 이후가 맞다라고 하는 이제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현재 우리 헌법 전문에는 명시가 돼 있으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시정부는 친일하고는 반대되는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적어도 그 시절에 이런 친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현충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선열들을 후대 세대가 그분들의 업적을 드리고 또다시 그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친일했던 반민족 행위자에게 가서 배우겠다. 단지 6.25 때 전쟁을 잘했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뭐 공은 공이고 관은 관대 뭐 이렇게 해주자라고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그 하나의 행정만으로 전체를 다 뒤덮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부 주장은 일제강점기에 그 간도특설대 가가지고 지금 토벌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그것이 중국 공산당의 그 팔로군이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데가 있어요. 결국 이제 학자들마다 또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선 장군은 자기가 기록물로 우리 그 백성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헌정사에 이미 5.16 군사구테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그 장본인 당시 박정희 육군소장 박정희 그 사람이 원래 이제 해방정국에서 좌익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그래서 사실상 무기징역을 받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인으로서. 백선엽 장군이 바로 박정희를 구명해준. 결국 어찌 보면 5.16 군사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이미 몇 년 전에 용서해준. 깔아줘 버리는 밑바탕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거기까지.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이념적 잣대가 됐든 어쨌든지 간에 무기수였던 박정희에 대해서 제대로 제재가 되었었더라고 하면 5.16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단지 6.25 때 전쟁 수행을 잘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시네요. 그러니까 32세, 33세 정도로 걔는 육군 참모총장 어떻게 보면은 그 대장의 위치에 있었으면서 충분한 것들을 잘 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4번 문제의 그 질문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 질문을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젊은 대학생들은, 우리 젊은 직장인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기존에 이제 기성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좀 이런 시각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오늘 이제 안장을 하는 그런 날인데요. 망자 개인에 대한 그 예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우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결국 우리 민족의 험난한 과정, 역사적 과정을 되짚어보면 역사의 소중함, 민족의 미래 이런 것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혼란한 시대의 역사만 알아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과거의 역사부터 차분하게 정리가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로 우리가 기려야 할 사람인지 예. 아니면 기려서도 안 되는 사람인지 예. 올바른 평가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것은 단순히 이념적 잣대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를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선배님. 그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예.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숙제를 주시네요. 이념적 오늘 저에게는 상당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또 특별히 마지막 질문은 청소년에게 던지고 또 우리 이사님께서 청소년에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념적의 그런 시스템보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갈수록 어떻게 본다라면 이런 그 대담을 통해서 공부에 대한 좀 역사에 대한 사회인식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는 시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유익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완전히 그 보도에서 나온 일반 방송에서 나온 시각과는 좀 다르게 백선엽 장군 또 백인엽 또 이렇게 동생까지 해가지고 설린상고의 그 역사 인천 시립대 국립대 그 역사까지 쭉 한번 그 개인 일가에 대한 역사도 한번 뒤집어 보면서 우리 반민족 이렇게 친일 그 대책위원회 2005년에 그 역사까지 한번 되살려보고 색다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에 대한 애도는 망자에 대한 애도는 당연히 또 해드리는 거고 역사적 관점에서 다양한 민주주의의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또 수렴하고 역사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귀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보도의 주당의 오스량 아나운서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